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2024년의 어느 날 밤, 대한민국 서해 앞바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평범한 민간어선 한 척이 은밀하게 우리 영해로 스며듭니다. 민간어선으로 둔갑시킨 그들의 정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특수정보기관 모사드의 최정예 잠수요원들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며칠 전 시험 발사 도중 바다로 추락한 대한민국 다연장 로켓 천무 핵심 부품과 유도 모듈을 훔쳐내는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로켓 공격에 고전하던 이스라엘 군 당국이 자신들의 자랑인 대공 방어망 아이언돔을 포기하고 한국의 천무 기술을 훔쳐서라도 가져오라며 특명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아주 그럴싸한 소설 한 편을 보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웅장해지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는 이 소설은 100% 완벽한 가짜뉴스입니다. 무기체계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조차 깡그리 무시한 삼류소설에 불과하죠. 왜 그럴까요? 우선 아이언돔과 천무는 운용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은 하늘에서 비오도 쏟아지는 적의 포탄과 로켓을 공중에서 요격해 자국민을 보호하는 방어용 방패이고, 한국의 천무는 지상에 위치한 적의 기지와 진지를 무자비하게 초토화시키는 공격용 창이니까요. 태생부터가 다르고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의 정밀도와 가성비를 비교하며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대신 천무를 수입하려 안달이 났다는 주장은 불을 끄는 소방차와 땅을 파는 굴착기를 세워두고 어느 것이 더 성능이 좋냐고 따지는 것과 같은 황당한 궤변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미 자체 기술로 링스와 펄스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개발해 유럽 등지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막강한 방산 강국입니다. 굳이 서해바다 밑바닥까지 잠수부를 보내 우리의 기술을 훔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조악하게 짜인 가짜뉴스가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짜릿하게 소비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짜뉴스가 그럴듯하게 들릴 정도로 현재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천무가 보여주고 있는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시장 장악력이 그야말로 소설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웃이자 중동의 막강한 거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천무를 수집하듯 사들이고 있기도 하죠. 조금 더 알아볼까요? 현재 중동의 방위산업 시장은 한국산 무기들의 동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산업계와 유럽 외신들의 교차 검증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1조 3천억 원 규모, 수량으로는 50여 문에 달하는 천무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적대국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특성상 정확한 수출 대수와 계약 금액은 양국 간의 극비 보안 사항으로 철저히 붙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이 50도를 오르내리는 가혹한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천무 발사대가 늠름하게 실전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작년 9월 5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약 4,023억 원 규모의 유도 무기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니 사우디가 천무를 도입했다는 것은 추정을 넘어선 사실로 보입니다. 과거 1970년대 건설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 달러를 벌어오던 열사의 땅에 이제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최첨단 전략무기가 수출되어 그들의 국방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무의 진짜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천무의 주력 탄종인 239mm 유도로켓의 최대 사거리는 약 80km 수준입니다. 사거리가 짧아 보이기는 하지만 천무가 진짜 무서운 점은 사거리가 아닌 전 세계 어떤 다연장 로켓도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호환성과 확장성에 있습니다. 천무의 핵심은 포드 시스템인데요. 여러분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캡슐 커피 머신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기계는 하나지만 그 안에 어떤 캡슐을 끼워 넣느냐에 따라 진한 에스프레소가 나오기도 하고 부드러운 라떼가 나오기도 합니다. 천무의 발사대가 바로 이 캡슐 커피 머신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고정된 크기의 미사일만 쏠 수 있는 과거의 무기들과 달리 규격화된 네모난 상자 형태의 미사일 포드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적의 보병 부대를 넓게 타격해야 할 때는 130mm 무유도 로켓 포드를 끼워 넣고 비오도 쏟아붓습니다. 정밀 타격이 필요할 때는 239mm 유도 로켓 포드를 끼워 80km 밖의 표적을 족집게처럼 타격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적의 견고한 지하 벙커나 멀리 떨어진 핵심 지휘소를 날려버려야 할 때는 수출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CTM-290이라는 거대한 미사일을 끼워 넣습니다. 사우디가 작년에 수입한 것이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장착하는 순간 천무의 사거리는 단숨에 290km로 껑충 뛰어오르며 적의 심장부를 겨누는 전략무기로 돌변하죠. 발사대 하나로 방사포부터 탄도미사일급 타격까지 입맛대로 골라 쏘는 이 압도적인 다목적성.
이것이 바로 중동의 부호들이 천무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GPS와 관성 항법 장치가 결합된 유도 시스템입니다. 중동의 사막은 수시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현대전에서는 적의 강력한 전파 방해로 GPS 신호가 툭하면 끊어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천무는 GPS 신호가 먹통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부에 탑재된 관성 항법 장치, 즉 INS가 미사일을 날아가는 속도, 방향, 중력의 변화를 스스로 계산해 표적을 찾아가니까요.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눈을 가리고도 자신이 몇 걸음을 어느 방향으로 걸었는지 정확히 계산한 후 기어코 적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는 무술의 달인과 같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오차범위 몇 미터 이내로 표적을 찢어버리는 이 족집게 같은 정밀도 앞에서 가짜뉴스가 떠들던 모사드의 첫 버전은 그저 유치한 장난에 불과해집니다. 중동의 사막을 점령한 천무의 진짜 쓰임새는 전쟁의 공포가 짙게 들이온 유럽의 최전선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의 방패 폴란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무려 290여 문의 천무 도입 계약을 맺고 호마르K라는 이름으로 현지화해 실전 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했을까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무엇보다 납기 속도와 유연한 기술 협력 때문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들면서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가 됐고 당장 코앞에서 러시아의 포병 전력이 으르렁거리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수년을 마냥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기술 이전에 인색하고 자국의 트럭과 시스템만을 고집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발사대 시스템은 한국에서 만들되 그것을 싣고 달리는 트럭은 폴란드 자국산 옐츠 트럭을 사용하게 허락해줬습니다. 또한 폴란드군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파즈 전투관리 시스템을 천무에 완벽하게 연동시켜주는 등 철저하게 고객의 입맛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죠. 게다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를 위해 계약 체결 후 몇 달 만에 초도 물량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완벽한 호환성, 그리고 신용을 칼같이 지키는 납기 능력까지 폴란드 현지에 도착한 천무, 아니 호마르K가 굉음을 내며 시험 사격에 성공했을 때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의 저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뉴스들이 난무해도 믿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K방산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무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이스라엘 최고 정보기관의 이름을 빌려 허무맹랑한 작전을 지어내거나 있지도 않은 성능을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이 쓰다버린 낡은 무기를 얻어와 기름칠하며 나라를 지키던 척박한 나라가 이제는 50도씨의 가혹한 사막 환경을 견뎌내며 중동의 오일머니를 쓸어담고 있으니까요. 러시아의 무자비한 위협에 맞서는 유럽의 최전선에 서서 자유진영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창으로 활약하고 있으니까요. 이 묵직한 팩트 그 자체만으로도 K방산이 세계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증명하기에는 이미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이상 팩트로 가짜뉴스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